제가 그동안 6년차 패션 유튜버로서 활동하면서 쇼핑도 굉장히 많이 했고 성공도 많이 해보고 실패도 많이 해봤단 말이죠. 저희 신입 PD가 평소 쇼핑을 하는데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았나봐요. 저에게 조언을 부탁했는데 이왕 조언을 하는 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혜린이 쇼핑 꿀팁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소비에 적정선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패션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 돈을 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이 적다면 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옷을 좀 평소에 깔끔하게 입는다는 평판을 듣고 싶다면 제가 매번 강조하는 기본템 컨텐츠에서 소개한 아이템들 내 몸에 맞는 핏으로 그 정도만 너무 낡지 않게 잘 구매하고 다녀도 충분히 깔끔하게 입고 다닌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패션에 처음 입문하실 때 기본템 위주로 잘 구매를 해두신다면 그 다음엔 트렌드에 맞춰서 그 시즌에 유행하는 아이템 한두 개 정도 더해주면 충분히 깔끔하면서 스타일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명품 소비액이 전세계 1등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보통 사회초년생 때 내가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명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주변을 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보통 명품을 구매할 때 명품은 평생 쓸 거니까 이 정도는 투자해도 돼 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 명품도 각 브랜드 헤리티지를 대표하는 근본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래 쓸 수 있는데 생각보다 명품의 유행도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특히 명품 스니커즈 구매하려면 최소 100만 원 이상 할 텐데 1, 2년 신으면 하입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3년 신으면 뭐 충분히 잘 신었다고 생각해도 되죠. 경제력이 된다고 하면야 어떤 아이템이든 구매하는 건 개인의 자유겠지만 일반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오래 쓸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지갑, 가방, 벨트, 신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크게 부담 안 가는 선에서 근본 아이템으로 구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꽂혀서 구매하는 아이템들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도 몇 개 있는데요. 예전에 구매했던 팬디 가방 컬렉션 분석하다 예뻐서 구매하긴 했었는데 수납 공간이 너무 작아서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사이즈를 잘못 선택했던 신발이나 유행이 금방 지나갔던 스니커즈 등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조금 괜히 샀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명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근본 헤리티지 있는 것 위주로 내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아이템인지 꼭 고려해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도 다뤘었죠. 패션 아이템도 투자해두면 두고두고 오래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고 돈을 좀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금방 낡는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카테고리에 따라 나누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가죽 지갑이나 가방, 구두나 부츠, 벨트, 겨울코트, 패딩, 니트 이런 아이템들은 돈을 쓴 만큼 퀄리티가 정직하게 차이가 나니까 한번 구매해둘 때 제대로 투자해두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너무 저렴한 걸 샀다가 퀄리티가 안 좋아서 나중에 돈을 다시 쓰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목걸이나 반지, 팔찌 같은 액세서리도 매일같이 착용하게 되고 눈에도 잘 띄는 만큼 저렴한 걸 착용한 경우에는 룩 전체가 저렴해 보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자주 세탁하게 되는 티셔츠나 셔츠, 팬츠 같은 아이템들은 적당히 가성비로 가도 충분하죠. 다만 이런 아이템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퀄리티가 높아지는 구간이 분명 존재하니까 그건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조금 뻔하긴 하지만 둘 다 중요하죠. 다만 패션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아직 댄디룩에 어울리는지 미니멀룩에 어울리는지 힙스터룩에 어울리는지 클래식에 어울리는지 워크웨어가 어울리는지 아직 내 색깔을 잘 모를 때잖아요. 특히 이런 건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많이 경험해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스타일을 도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땐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가성비 쇼핑이 괜찮겠죠. 돈은 한정적이니까요. 저도 학생 때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하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성비 아이템들 옷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클론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이라면 가격과 퀄리티가 이 정비례하는 구간까지는 가격대를 조금 더 올려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심비 소비는 내 스타일이 자리 잡히고 취향이 갖춰졌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심비 쇼핑 해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트나 가죽 자켓 이런 건 돈을 쓰면 쓴 만큼 높은 퀄리티, 유니크한 디자인의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옷을 사려고 하면 상의가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상의를 구매하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타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바지를 먼저 구매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좋고 나쁜가는 대부분 바지핏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기본 아이템 위주로 바지를 어느 정도 구매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상의를 본격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정리하자면 바지는 코디의 뼈대를 만드는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일정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상의는 룩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양한 코디를 위해선 상의 위주로 구매하는 게 좋겠죠. 내 옷장을 파악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옷장에 어떤 옷이 있는지 어떤 옷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갈 수가 있겠죠. 대부분 분들은 취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쇼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옷을 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 와이프를 보면서 자주 느낍니다. 매 시즌 기본템 컨텐츠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없는 아이템 먼저 채워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매 시즌 알려드리는 트렌드 영상까지 참고해 주신다면 유행을 한 발짝 앞서 즐길 수 있으니까 헛돈 나갈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기본템은 시즌
시즌오프나 특가 떴을 때 구매해 두시는 게 좋고, 유행템은 정가라도 출시했을 때 바로바로 구매해서 즐기는 게 결국은 쇼핑할 때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이 쇼핑을 하는 타이밍을 익혀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통 일반적인 브랜드의 경우 출시할 때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정상가로 유지되다가 나중에 할인가가 나오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다음 달에도 무신사에서 여름 불표가 올해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꼭 프로모션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고, 제품이 출시될 때나 시즌오프 세일이 시작될 때 주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카테고리가 겨울철 헤비아우터, 코트와 패딩이잖아요. 그런 옷들은 역시즌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신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쇼핑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시즌오프 때 40%까지 할인을 했었다면 역시즌에서는 50에서 70%까지 할인을 하기도 합니다. 무지티나 니트, 바지 같은 기본템이면 추천하지만 디자인이 들어간 프린팅티 같은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입는 것만 입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디자인을 더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프라인 쇼핑은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다는 단점이 있죠. 반대로 온라인 쇼핑은 핸드폰으로 구경하기도 쉽고 요즘엔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죠. 제일 베스트는 1차적으로 내치수 같은 걸 잘 알아두면서 온라인 쇼핑에 고수가 되는 게 가장 좋고, 오프라인에서는 또 오프라인만의 경험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최대한 다양한 옷을 입어보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옷, 스타일을 찾는 경험의 공간으로서 활용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프로 쇼핑러지만 쇼핑하는 게 은근히 체력을 많이 써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상하이 다 기본템을 입고 가는 거예요. 특히 컬러가 중요한데 블랙 위주로 입는 편입니다. 이게 쇼핑을 갈 때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색 매치가 잘 안 돼서 잘 안 어울리는 건데 그냥 나에게 안 어울린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옷장에 부족한 걸 채우는 게 가장 좋겠는데, 새로운 스타일의 입문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신발과 팬츠는 세트로 먼저 맞춘 다음에 상의나 아우터를 구매해 주시는 게 좋겠죠? 패션 입문자들은 사실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모르니까 좋은 옷의 기준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옷이 저렴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한 끗 차이긴 한데, 특히 이 부자재에서 저렴해 보이는 느낌을 확 줄 수가 있어요. 부자재가 진짜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바지 지퍼 같은 건 사용감도 중요하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요. 보통 신경 쓰는 곳은 YKK 이상의 지퍼를 사용하죠. YKK 지퍼를 사용했으면 적어도 기본 이상은 한다고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셔츠나 니트 같은 경우는 단추를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플라스틱 단추에 컬러도 되게 튀면 옷이 굉장히 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트 단추나 자개 단추가 사용되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죠? 이건 생각보다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옷을 이렇게 뒤집어 깠을 때 보이는 시접 처리만 잘 확인해도 별로인 옷을 피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깔끔하게 파이핑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신경을 별로 안 쓴 옷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마감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죠. 특히 오버워크만 치고 끝낸 경우와 파이핑까지 해서 깔끔하게 마감 처리한 경우 세탁하면서 이 부분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확연히 차이 나게 되죠. 무텐다드 바지들만 봐도 웬만하면 파이핑 처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텐다드가 가성비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패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개성 표현과 함께 멋을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인 만큼 이 관리가 뒤받쳐졌을 때 훨씬 멋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부 관리나 헤어스타일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두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운동과 다이어트죠. 옷을 잘 입으려면 비싼 명품을 덕지덕지 발라서 치장하는 것보다는 실루엣, 즉 핏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오태를 위해서 필요한 건 운동과 다이어트고요. 김정은이 아무리 비싼 옷으로 도배를 해도 도메스틱 브랜드 모델들이 오태가 훨씬 좋아서 멋있잖아요. 저도 작년에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청첩장 모임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다 보니까 올해 1월쯤 살이 많이 쪘었는데, 올해 바디 프로필을 다시 찍으려고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나니까 확실히 옷핏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상체핏, 바지핏 둘 다 예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성취를 하려면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력 증가나 건강 증진 같은 추상적인 목표는 금방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이 옷을 좀 예쁘게 입기 위해, 외모 변화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체형 변화와 외모 변화는 3kg, 5kg, 10kg 변화에 따라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느껴집니다. 저만 해도 주변에서 10대, 20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젊어진 것 같다, 멋있게 변한 것 같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제 과거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관리를 하는 사람과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은 나이가 더 들면서 차이가 나니까요. 요즘엔 자기 관리도 자기 피하려고 스펙인 시대니까 체형 관리, 헤어 관리, 피부 관리, 그리고 스타일, 저랑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